자꾸 마약에 대해서 야, 한 번 실수해서 마약을 했는데 이 사람은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되지 않냐. 제가 화나, 그게 제가 화나는 게 그 부분. 성범죄 한 번 하면은 진짜 완전 낙인 찍거든요. 네. 교육도 받아야 되고 취업도 제한하고 막 그러거든요. 마약은 용서해 주지. 왜 그래야 돼요? 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마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연 변호사님이 저한테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뉴스 영상이요. 이게 수원에 있는 어떤 클럽에서 일어난 일인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수원에 있던 어떤 클럽을 경찰에서 이제 턴 거죠. 근데 거기가 어떤 클럽이었냐면 베트남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이었는데 그 안에서 마약을 팔고 거기서 마약을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뒤로 문이 있었던 거죠. 수원역까지 통하는 비밀 통로가 3개나 발견이 된 거예요. 이렇게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를 피할 수 있는 통로를 그리고 베트남은 사실 대마가 합법인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약성이 있지만 그 이상의 마약의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가능한 나라인데 베트남인들이 우리나라 클럽에 모여가지고 마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베트남에 비해서 마약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약하고 우리나라가 마약 상종국이 아닌 거예요. 베트남인들이 피해와서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거나 혹은 거기 있는 베트남인들이 저도 이제 사건들을 해봐서 알게 된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귀화해서 살고 있는 베트남인들도 있을 것이고 유학생들, 그렇죠. 잠깐 찾아온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베트남인들이 모이는 일종의 뭐 커뮤니티니까요, 거기가. 그러니까 다양한 뭐 베트남 사람들이 모여 있을 텐데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근데 또 이런 하나, 일이 사실 여러 번 있어요. 맞아요. 제가 계속 총장님한테 이런 뉴스들을 전달해 드리는데 법률 뉴스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은 그냥 외국인들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근데 강원도에 있는 시골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부산 쪽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다. 아니, 어제 뉴스에 난 거 보니까 시골에 어떤 시골에서 펜션에 한적한 그 시골의 펜션에 6명의 이제 외국인 남녀가 모여가지고 그 마약을 복용하고 이런 것들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가서 이제 잡아왔는데 이게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거기에도 연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그러니까 모의한 이 사람이 여자인데 30대의 여자인데 아마도 거기 기사에는 이 사람이 베트남인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요새 기사들이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아마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여성이 베트남 남성들이 막 환갑 파티 하고 싶다, 마약 파티 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맞는 여대생들을 대상자들을 뽑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파티 자리를 마련을 해준 거더라고요. 19살 대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인 외국인들 변론을 해보면 그분들이 들어올 때부터 한국에 돈을 벌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돈이 합법적인 돈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좀 그나마 좀 간단한 건 환치기 아니면 마약 전달책, 마약 밀수에 이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보더라도 이게 포렌식 해가지고 다시 번역하기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실 외국인 수사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저도 이게 심각하게 본 거는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에 의해서 국내에서 이런 마약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굉장히 충격인데요. 이게 마약 사건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진짜 마약 청정국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도 보면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런 어떤 민생들을 처리할 수 있는 민생들을 해결하는데 마약 수사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마약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약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
제가 경험하는 마약 사건은 정말 여기 법원에 있는 마약 사건의 아주 일부에 불과한데도 예전보다는 훨씬 활성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는 것을 봐요. 제가 한 외국인의 변론을 맡았었는데 이분이 1심에서는 사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본인이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마약제 던지기 이런 수법에 연루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어려웠는데 사선의 마약 범죄를 1심에 사선으로 마약 범죄 변론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꽤 많이 나왔을 텐데 어떻게 선임했냐 그랬더니 본인 모르는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변호해주겠다, 너의 변호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변론을 했다고 해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사실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충격적인데요. 네, 2심에도 그래서 언제든지 사선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전을 했는데 끝까지 결국 그냥 제가 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분이 밖으로 어떤 원조를 받고 있는지 저는 지금도 사실 의문을 가지고 누군가의 비호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마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법률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상황. 그렇잖아요. 왜냐면 마약에 연루된 범죄자를 누군가가 무료 변론해주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글쎄 그냥 이건 순수하게 제 추정입니다. 제가 겪은 거니까요. 저는 조직에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어떤 부분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긴 했는데 일단 저는 이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마약을 퍼뜨리는 범죄를 하는데 국선이지만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네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마약이 싸게 쉽게 밀수에 막 학생들이 동원되잖아요. 유학생들이 동원돼가지고 그렇죠. 조금씩 이렇게 들여오다가 어느 날 검거가 우연찮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순수하게 베트남 국적자들에게만 유통이 될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되게 궁금한 게요, 연 변호사님. 이 외국인들이 마약 사범으로 이제 국내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국내에 있는 동안은 국내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방이 되죠. 추방이 되거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언제였죠? 그 대치동에서 이렇게 대치동이 발칵 뒤집혔던 사건 있잖아요. 마약 우유 이거 이렇게 뿌린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검거가 돼가지고 형을 23년형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베트남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마약 범죄에 연루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을 추방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국내법을 적용을 해서 만약에 여기서 형을 살고 바로 추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이 적용되고요. 우리 왜 해외 공조 수사를 할 때는 그 나라의 요청이 있지 않으면 일단 우리나라 범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요. 네. 그 처벌이 끝나면 추방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그 나라에서 자국에서 처벌을 하겠다는 협조가 들어오면 어떤 법이 우선할 것인가. 이제 왜냐하면 범죄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수사권을 넘겨줘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해외로 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고 수사, 기소가 다 우리나라에서 했다면 형기 집행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요. 아니, 저 갑자기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런 외국 사람들이 여기서 국내에 들어와서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받아가지고 막 20년씩 이렇게 복역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또 어쨌든 네, 좀 재밌는 말씀 드려보면요. 네. 이제 내국인들은 보통 이제 범죄가 확정이 늦게 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범죄가 확정되면은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로 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일도 해야 되고 더 글로리에 나오는 이제 교도소 행으로 가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구치소는 노역도 안 하고 좀 더 이분들은 범죄가 의심되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좀 더 보호가 받잖아요.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들은 신기하게 교도소로 빨리 가길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도소 내에서는 말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내부에 계신 분들끼리도 말이 잘 안 통할 거잖아요. 그럼 한국인과의 그 위계 질서가 아예 별도로 형성되고요. 그리고 이제 힘들다, 아프다는 의사 표현도 좀 간접적으로 하게 되고, 한국에서 오히려 교도소 안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치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 인권을 고려하고 그 국내 범죄자와 교도소 내에서 이제 위계질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약간의 위계질서가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연례가 되고 힘들고 아픈 상황에 대해서 긴밀한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빨리 교도소 가서 돈 벌고 싶다 이런 얘기 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물론 국내에 있는 마약 사범들을 잡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런 사고를 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 아닐까? 제가 이 뉴스에 대해서 애초에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그냥 베트남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마약을 한 것이 우리에게 영향이 없을까?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이 마약이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지금 너무 급한 일이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몇 번이나 제가 이 작은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마약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처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청이나 뭐 이런 마약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어쨌든 이거를 빨리 지금 막아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 저러고 있죠. 네? 국회에서 뭐 이 필요한 입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못하고 정치인들이 자기들 배불리는 이런 일들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 누가 얼마나 세게 민원을 넣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역 민원에만 급급하고 표될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정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또 뉴스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태국인가요? 거기 어느 되게 큰 호텔에서 뭐 엄청난 사람들이 뭐 사회 지도층도 있고, 네, 사회 지도층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체 상태로 마약 파티를 했는데 동성애도 다 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남성이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뉴스를 국내판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들 모여서 시골에서 그 뉴스를 보면 거의 이제 외국인들이 계셨을 뿐이지 거의 국내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6명인데 이게 언제 120명이 될지 1200명이 될지 지금 또 뭐 얼마 전에 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정말 눈앞에 있고 코앞에 있는 건데 이걸 빨리 막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마약 범죄는 정말 좀 중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꾸 마약에 대해서 야, 한 번 실수해서 마약을 했는데 이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되지 않냐. 제가 화나는 게 급해요. 성범죄 한 번 하면은 진짜 완전 낙인 찍거든요. 네. 교육도 받아야 되고 취업도 제한하고 막 그러거든요. 마약은 용서해 주지. 왜 그래야 돼요? 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약은 이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진짜 빠져나오기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약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해서 그 다음에 중독으로 가는 사람들은 환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질병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미 무너졌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만나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정치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좀 알려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네, 마약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분들은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 같습니다. 지옥 갈 거야. 네. 지금까지 오만의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